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6일 바이든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2018년 헬싱키 이후 3년 만입니다. 바이든이 1월 초 푸틴을 영혼 없는 킬러라고 지칭해 미러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이뤄지는 정상회담이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푸틴은 크렘린에서 미국 NBC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은 트럼프와 바이든을 평가했습니다. 우선 트럼프에 대해서는 비범하고 재능 있는 인물로 그런 장점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인터뷰를 진행한 특파원에게 당신이 트럼프를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정치 기득권 출신이 아니라는 점은 팩트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직업 정치인이지만 그와도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다르기는 하지만 장단점이 있다면서 미국 대통령직에 있는 만큼 충동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0분에 걸친 인터뷰에서 NBC 기자는 킬러라는 지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푸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푸틴은 웃으면서 임기 기간 동안 온갖 구실과 이유에 별의별 공격을 다 받아왔다고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에 꿈쩍해본 적이 없으며 할리우드 마초라고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는 위성 시스템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가짜뉴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 가장 긴장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바이든의 반러 스탠스로 중공에 가까워지긴 했는데 푸틴이 바이든과 만나서 혹시라도 흉금을 털어놓고 화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게 가장 악몽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고 헬싱키에서 푸틴을 만났을 때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면서 바이든이 푸틴을 만나 미러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미러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가짜뉴스가 나왔지만 미국은 푸틴과 러시아의 신뢰 등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를 믿느냐 아니면 오바마 시대를 거친 정보기관의 여러 인물들, 코미, 맥케이브, 브레넌, 클래퍼를 믿느냐는 비난 어린 질문도 받았지만 나중에 모든 답이 나왔다고도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미러 관계가 자신이 짜놓은 틀이 유지될 것이라는 일종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포럼 팔러시 편집장을 역임한 수잔 글래서도 6월 10일 뉴요커에 기고한 글에서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바이든에게 있어 유럽에서는 트럼프의 전리를 따르는 것이 쉬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언론인이며 정치학자인 수잔 글래서는 남편 피터 베이커와 함께 크렘린 라이징, 블라디미르 푸틴's Russia and End of Revolution 이란 책을 냈을 정도로 크렘린과 푸틴 전문가입니다. 2005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책 제목만 봐도 훌륭한 저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의 유산을 종식시키고 부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6월 8일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에 대해 소련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련의 시민으로 산 적이 있어서 아는데 제국은 자기의 힘을 과신한 나머지 여러 실수를 해도 용납되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내적으로 국민을 매수하고 괴롭히기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군사 위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문제를 잠시 해결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순이 누적돼 통제 불가능의 상태에 이른다면서 미국은 소련을 답습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 방송사 가운데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매체는 NBC입니다. 푸틴은 2018년 NBC의 메긴 켈리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푸틴은 NBC 앵커 메긴 켈리의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복도에서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특파원이 노력을 하면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 최고 지도자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황제이기 때문입니다.
모택동 때 중공을 서방에 선전해준 에드가 스노우가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 코넌월에서 열리고 있는 G7을 풍자한 사파가 현재 중화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공의 샤오펑 화가 빤통 라오 아탕이 그린 겁니다. G7의 주된 의제가 대중공 제재인 만큼 이에 대한 중공의 멘탈리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아주 재밌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유다까지 12제자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가운데 배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을 합니다. 이 그림은 얼마 전 소개해드린 우호7인이라는 작가의 G7 풍자화와 맥락이 같습니다. 서방 세계가 중공을 포위하고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겁니다. 의화단에 난 진압을 명목으로 베이징을 점령한 서방 8개국 연합군이 오늘날 다시 나타났다고 풍자한 작품입니다. 그림 상단에는 Through this we can still rule the world.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자리는 독수리로 묘사한 미국이 앉아 있습니다. 미국인의 좌우 테이블에는 피 묻은 면화솜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인의 발 아래는 면화 무게를 잰 저울이 배치됐습니다. 흑인 노예를 착취했던 과거처럼 여전히 미국이 흑인을 차별한다는 조롱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두루마리 휴지가 지폐 제조기를 통해 달러로 만들어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휘두르며 마구 돈을 찍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 다른 나라의 재화와 맞바꾸고 있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독수리의 왼손 옆에는 메모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2조, 4조, 6조, 8조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바이든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미국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케이크 있습니다. 케이크에는 중공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G7이 중공의 이권을 나눠 가지려 시도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통해 중공을 압박하려 하고 있는데 서방 각국의 스탠스는 최후의 만찬에 등장하는 12제자처럼 조금씩은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게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최후의 만찬에는 12제자가 3명씩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배반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하자 다들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깜짝 놀라는 이도 있고 난 아니야 하는 이들도 있고 속으로 뜨끔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 풍자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세계를 지배한다고 미국이 말하고 있는 데 대해 G7 멤버들의 반응도 제각각입니다. 흰머리 독수리로 상징되는 미국 바로 왼쪽에는 회색 늑대가 있습니다. 이태리로 묘사된 회색 늑대는 양손을 올리며 나는 아니야 라는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후의 만찬에서 등장하는 사도 안드레아스입니다. 사도 안드레아스는 베드로의 동생으로 예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손사래를 치는 안드레아스를 이태리에 비유한 것이 아주 절묘합니다. 이태리는 유럽에서 1대1로에 처음 가입한 가장 대표적인 친중국가입니다. 우한폐렴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이태리는 중공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번에 중공을 제재하기 위해 미국이 동맹국들을 소집했지만 과거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속마음은 미국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묘사했습니다. 미국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는 있지만 내심은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태리 바로 옆은 일본입니다. 시바견으로 묘사된 일본이 연신차를 따라주고 있습니다. 녹색의 음료는 일본의 녹차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번 G7에는 일본의 차가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담긴 주전자에는 방사능 표식이 있습니다. 중공이 얼마나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바견으로 일본을 묘사한 것은 사실상 욕설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어 욕에 go to i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죽으라는 의미인데 미국에부터 못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공의 반일 감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참가자들 앞에 놓인 찻잔을 자세히 보면 다 다릅니다. 잔이 가득 찬 것도 있고 빈 잔도 있습니다. 또 차가 담겼어도 분량이 제각각입니다. 손사래를 친 이태리의 잔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잔이 가득 찬 나라는 모두 친미 반중 국가입니다. 중공을 옥죄는 서방 국가에 대한 일종의 저주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태리 바로 옆자리는 캥거루로 묘사된 호주입니다. 친미 반중 국가라 잔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지갑이 있습니다. 손을 뻗쳐 지폐를 쓸어 담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공과 무역 전쟁을 벌이며 미국의 중공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호주를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캥거루로 묘사된 호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에 해당합니다. 한 손을 내민 모습을 포함해 전반적인 자세가 똑같습니다. 돈 몇 푼을 위해 예수를 배반한 유다처럼 호주도 달러 때문에 중공을 배신했다고 묘사한 겁니다. 화면의 가장 좌측에는 검은 독수리가 서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는 독일의 상징 동물입니다. 검은 독수리가 테이블에 양팔을 얹고 지탱하고 있는 자세는 2018년 G7 당시 메르켈을 풍자한 겁니다. 독일은 중공에 걸린 이권이 많은 나라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사활이 중공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세계 무역에서 중공의 관행이나 위구르인 인권 탄압 등 문제가 많아 일단 미국이 이끄는 대중공 제재에 동참을 하지만 그 의지는 그리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독일과 호주 사이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작은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렘데시비르라 적혀 있습니다. 혈전 문제가 있는 백신이라는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바로 옆은 영국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를 주도하는 영국이 미국과 가장 친밀한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디테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존슨이 G7 개최국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지만 제 코가 석자라는 겁니다. 사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가 독립하려 하고 있다면서 UK가 분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영국 옆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로 묘사된 비버가 인형을 쥐고 있습니다. 이 인형은 화웨이 CFO 멍한조우입니다. 캐나다인의 발목에는 대마초 상자가 묶여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멍한조우로 연금하면서 그녀의 발목에 채운 위치 추적기를 의미합니다. 캐나다가 멍한조우를 연금하는 방식으로 미국을 도우려하지만 결국 미국의 발목이 잡힌 마약 환자나 다름없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옆은 닭으로 묘사된 프랑스입니다. 이 닭은 테이블에 놓인 메모장에 프랑스 만세라고 적고 있습니다. 잔은 반쯤 찼습니다. 잔이 가득 차면 친미 반중인데 좀 어중간합니다. 이 그림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좌우 가장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G7에 참석하기는 했지만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보다는 EU의 맹주 자리에 더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G7 최후의 만찬 우측 맨 가장자리에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좌석 없이 바닥에 앉아있는 코끼리는 인도입니다. 그런데 주사약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한폐렴으로 깊이 병든 인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롱의 정도가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주사약은 더러운 겐지스 강물과 소의 오줌입니다. 그래서 인도 앞에 놓인 잔은 누런색입니다. 친미 국가들이 녹색으로 표현된 방사능 오염수를 마시고 있는데 인도는 이조차도 대접받지 못하고 소오줌을 마시고 있다는 조롱입니다. 전체적인 테이블 배열을 보면 인도가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도는 미국으로부터 달러 한 푼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당장 필요한 우한폐렴 백신과도 가장 거리가 멉니다. 미국 바로 아래 테이블에는 청개구리가 보입니다. 미국의 돈을 건네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완을 의미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백신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고 조롱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과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들은 중공을 억제하려 하지만 다 내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이태리, 프랑스는 미국과 중공 사이에서 뭔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좀 관망적인 태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G7이 중공을 주 의제로 내세워 포위망을 좁히자 중공은 크게 당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중공 압박은 각국이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G7이 중공을 케이크로 보고 이권을 분점하려 한다면서 청나라 말기와 같은 중화민족의 위기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벽면의 십자가는 붉은색입니다. 이는 미국의 우한폐렴이 곧 2차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국군이 지는 해처럼 쇠락할 거라는 저주입니다. 또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미국도 끝장날 것이라는 비아냥입니다. 다시 말해 최후의 G7이라는 제목처럼 미국이 멸망하기 직전 중공을 어떻게 괴롭힐까를 논의하기 위해 마지막 만찬을 벌이고 있다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